선조 30년 1597년 3월 비변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을 일컫는 하삼도의 백성들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건너온 일본군으로 인하여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조정의 대신들은 나라의 패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신들은 선조에게 각 도의 순찰사에게 엄하게 명하여 민심을 안정시켜 보자고 합니다. 선조 역시 이런 상황을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원사 권율이 전라수사 이역기에게 들은 보고 내용을 선조에게 보고합니다. 내용인즉슨 수군 통제사 원균이 다수의 일본군을 죽였으며 아군의 희생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균이 죽인 일본군은 완전한 군사들이 아닌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하러 온 일반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거제 김은포에 정박한 왜군의 함선 3척을 발견한 조선군은 밤새 노를 저어 김은포로 향했습니다. 이미 일본군이 모두 상륙한 상태였고 정찰을 해보니 언덕 위에서 칼을 들고 경계하는 일본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된 원균은 조선군에 귀화한 일본인 항외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원균은 그 일본인에게 언덕 위에 일본 장수에게 가서 설득을 해보라고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군이 모두 항복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돌려보내주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조선 수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몰살시키겠다고 하며 회유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언덕 위의 일본군은 칼을 들고 경계하던 군사들이 아니었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하러 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원균의 명령대로 항외가 일본군의 장수에게 가서 설득을 하자 숨어있던 일본인들이 나왔고 조선 수군 함대의 위용을 보고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우두머리가 7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원균이 있는 통제사의 배로 초대를 받아 찾아오게 됩니다. 원균은 그들에게 술을 내어주며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약조를 했고 일본군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 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항복 의사를 표하고 떠나는 일본군이 배에 돛을 올리자 원균은 총통을 일제히 발사하도록 명령하고 깃발을 흔들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침략을 한 적군이지만 항복을 선언하고 떠나는 대상에게 아주 옹졸한 작전을 펼치는 원균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수군의 강대했던 위용을 깎아내리는 처사였으며 군을 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때는 선조가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명하고 수군 통제사를 원균에게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을 떠나며 아산에서 어머니를 뵙기 위해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오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가 원균이 사고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4월이었습니다. 모친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도원수 권율을 만나기 위해 남향하는 이순신은 권율을 한 번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남원에 있다는 소식에 남원에 도착하니 그곳에 없었고 다시 순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힘겹게 도원수 권율을 만나 당시 일본군의 움직임과 조선군의 대처 방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백의종군 중에도 이순신을 찾아와 대접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런 이순신에게 죄인이 아닌 무장으로서 군사적 대책을 논했던 권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많은 이들이 이순신이 복직하기를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위임받은 수군 통제사 원균이 장수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원균과 이순신 장군이 얽힌 임진왜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